저는 하루의 습관처럼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혹은 뭐 서예 단어 많이는 아니지만 온라인 에티몰로지 딕셔너리를 봅니다. 온라인 어원 사전이죠. 영어의 어원이 있으면 우리 한국말에도 어원이 있죠. 또 한자 어원도 있고 어원이 재밌더라고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줄여보죠. 나중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안 좋거든요. 이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게 확대하면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 에티몰로지 딕셔너리는 몇 가지 얘기만 해보자고요. 이것은 This is a map of the wheel roots of modern English. 이것은 현대 영어의 수레바퀴 자국의 지도다 말이죠. 수레바퀴 자국의 지도다. 현대 영어가 걸어온 수레바퀴 자국이다 라는 뜻이죠. Etymologies are not definitions. 어원학은 단어의 뜻이 아니다. They are explanations of what our words meant and how they sounded 600 or 2000 years ago. 여기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과 또 그리고 600년 혹은 2000년 전에 어떻게 발음됐든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에티몰로지 딕셔너리 여기서 하는 데피니션 정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어떻게 기억 단위로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는가 재밌는 단어 놀이, 영어 어원 놀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찾을 단어는요, 레시피예요. 레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레시피. 레시피는 일단은 명사네요. 1580년에 medical prescription으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과 글자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이래갖고 저도 잘 보기가 힘들어요. 맨 처음에 이걸 지금 좀 익숙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거 참 보기 힘들었어요. 이걸 저는 꼭 그림처럼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원학이라는 게 역사의 수레바퀴라 그랬잖아요. 그 수레바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거, 1000년 전에 있었던 거, 또 500년 전에 있었던 거, 300년 전에 있었던 거, 지금에 있는 것까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마인드맵이 그런 형태거든요. 여기 보면 요즘 이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플로우 차트식으로 말이죠. 이거는 어원학적으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여러분들 지금 이걸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언어를 하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까? 저도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에 저는 그걸 여기다 두고 여기서 한번 제가 즐겨 쓰는 원래 이렇게 하면 커지는데 오른쪽에다 보내려고 좀 작게 했어요. 마인드맵, ThinkWise 마인드맵에 한번 마인드맵을 꺼내보죠. 레시피를 어디 한번 볼까요? 저도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헷갈려요. 그럼 여기서 한번 모아보죠. 어떤 의미의 단위가 돼 있나? 일단은 한번 그림처럼 잘라보죠. 1580년도에 어떤 뜻을 갖고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 예. 그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일단 의미 단위로 중세 프랑스에서 나왔네요. 이건 또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라틴어에서 나왔네요. 라틴어, 레키페. 보니까 테이크란 뜻이네요. 주주주주주주 사실은 이게 자주 보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2인칭 단수 명령어라는 뜻인데 레키페레의 명령어다.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뭐. 이게 누구한테 쓰였단 말이죠. 뭐한테 썼나? 외과 의사들한테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1580년 이후 얘기가 나와요. 1640년대. 현대 영어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하느냐? 1743년에 비로소 지금의 음식 준비하는 어떤 지침이다라는 말이 나왔네. 1743년. 자,
그리고 오리지널 센스가 맨 처음에 있었던 게 뭔진 몰라도 오리지널 센스를 좀 아직까지 갖추고 있는 게 있어요. 약사들의 약자, 그 다음에 related entries, 이 연관 단어들, 뭘 하나 이렇게 하면 연관 단어가 있는 게 좋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갖고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 이제 어떤 의미 단위로 이제 모아보자고요. 일단은 시대순으로 1580년도에 메디컬 프리스크립션이라는 걸로 나왔네요. 의학 처방이라는 걸로.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게 중세 프랑스어의 15세기에 레시피에라는 걸로 이렇게 됐고, 그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라틴어에서 나왔다. 이제 이 시간의 역순이죠. 레키페, 테이크, 집어라라는 뜻이에요. 집어라. 강조네요. 저기 느낌표가 있으니까. 그게 또 레키페레라는 원형 동사에서 take, 잡아라. 똑같은 뜻이네요. receive를 봐라. receive에 받아들이다. 그거랑 같다는 얘기죠. 라틴어에 이게 누구한테 쓰였느냐? 의사들한테 쓰였어요. 뭐 할 때? prescription. 처방 내릴 때 그 처방의 제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prescription. 1580년대 라틴어에서 영어의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이때인데, 이때 이제 의미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1640년대에 보면 어떤 말이 있었던가 하면, 제가 그걸 안 갖고 있는데 figurative use라는 말이 있어요. 복사해서 비유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1743년에 비로소 음식물을 준비하는 지침이다라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센스라는 건 여기서 보니까 처방전이라는 얘기죠. 그건 현재도 쓰이고 있다. 어디에서? 약사들이 RX라는 약자로 쓴다. 요즘 약사들 처방전 보면 RX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럼 시대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볼까요? 라틴어에서 이게 마인드맵이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중세 프랑스어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1580년에 영어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고 1640년대부터 이게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고, 1743년대 비로소 현재적 의미의 음식 준비라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그거는 오리지널 센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관 항목들, 엔트리는 항목인데, 그거는 carved. 이 carve, 이게 인도 유로피안 언어에서 나온 건데, 인도 유로피안 계열이거든요, 영어가. carve에서 생겼다. carve는 여기서 보면 to take예요. 잡다. re는 back, 뒤로 혹은 다시라는 뜻인데, 보면 이거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received, 영수증, receiveable, 받을 수 있는, received, 받았다, receiver, 수신, receptacle, 수신하는 기구, 소켓 같은 거, reception, receptive, receptor, recipe, recipe는 있으니까 빼고, recipient, recuperation. 자, 이렇게 해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정리하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나쁠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마인드맵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recipe라고 이름을 주죠. 지금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재밌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선택을 해볼까요? 시대순으로 했던 거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예, 라틴에서 미들 프렌치로 1580년에 1640년 1744년 오리지널 센스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related entries, 연관 단어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잠깐 해설을 할게요. 해설. 여기서 이 해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구조로 만드는 걸 보고 보이스라 그럽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보이스는 basic, ordering, ideas예요. 근본적으로 아이디어를 배열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단위별로 이렇게 묶었어요. 이걸 보고 chun크라 그래요. 의미 단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걸 보면 복귀하는 데 보면 그 전체를 다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의미 단위로 기억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떤 의미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틴이라는 의미에 모았고, 여기에 모았고, 시대순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레시피가 처방전에서부터 생겼구나라고 하는 게 명쾌해지죠. 그런 의미에서부터. 그러니까 라틴에서 그냥 처방전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맨 처음에 영어에 나타나는 게 처방전의 형태로 나타난 거고, 그게 이 처방이라는 게 먼저 내려주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들기 전에 사전 지시, 왜 사전 지시를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에서 보면 어떤 셰프가 이제 다른 일로 바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인스트럭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죠. 자기는 왜냐하면 셰프는 이걸 매니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음식 자체 전체를 매니지를 해야 되고 인스트럭션을 알려주고,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만드는 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그것도 다 인그레디언츠, 재료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건 합치기도 하고 어떤 건 따로 하기도 하고, 재료 순수하게 어떤 건 합친다, 컴파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셰프 혼자 해장국 잘 끓이는 그 셰프가 아니고 이제 한식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 혹은 양식 전체를 총괄하는 셰프로 성장을 했다면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반드시 알려줬어야 됐고, 이런 인스트럭션은 남겨줘야지 말하자면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디사이플 효율적으로 effect,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roductive, 생산적으로 갈 수 있게끔 됐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레시피가 이제 의사가 주는 프리스크립션이 아니고 프리스크립션, 처방이 아니고 이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원래의 뜻을 아직 쓰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RX, 레시피를 줄임말로서 어디에서? 바로 약사들이 쓰고 있다 이거죠. 재밌는 현실이죠. 이런 거 재밌게 알아나가면 좋죠. Related entries,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이 말이 맞구나. received, receivable, received, instruction 알려주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받아들였나?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수료증이라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신하는 수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송신부가 되죠. 트랜스미터가 되죠. 트랜스미터가 있으면 리시버가 있잖아요. 리시브를 할 수 있는 소켓 같은 게 리셉터클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관돼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voice, basic ordering idea와 chun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chun크가 기억 단위인데, 기억 단위는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면 7, 바로 한 번에 찾으면 좋은데,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이 안 돼요.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9개 정도를 기억할 수 있고, 좀 연관이 없는 거라도. 생각을 좀 게을리하는 사람은 한 5개 정도나 겨우 기억하고, 이게 임시 기억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청크화 시킬 수 있느냐, voice, basic ordering idea로 구조화 시킬 수 있느냐가 기억의 첩경이라는 거죠. 이게 단어 암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또 너무 먼 건 가깝게, 이렇게 가깝게 해주고, 인생에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재미있고 쉬웠는데 여러분에겐 재미있고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저는 레시피라 그러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펼쳐나가기도 하고, 생각을 voice, basic ordering 시키기도 하고, 그거에 chunk, 비슷한 것을 몰아나가기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즐기는 이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인드맵으로 늘 뭔가를 생각하는 마인드맵 김영진이었습니다.